대한불교 청년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청년포교 거점으로 추진한 회관 건립불사를 마쳤습니다. 서울 도남동 2층 규모의 작은 건물은 만해평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평등법 제정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교 갈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사찰 문화재를 이용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이 새로운 시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AR을 이용한 동자승 찾기와 전문가의 사찰 문화 해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 무등산 천년고찰 원효사가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원효사는 1980년 출토됐던 유물들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교계 NGO 협력체인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가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사업 기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일본의 한 사찰이 대형 관세음보살상에 마스크를 씌우며 코로나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여성 수행자들을 위한 거주시설이 지역사회와 협의 끝에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추진한 회관 건립불사를 마쳤습니다. 서울 도남동에 위치한 2층 규모 작은 건물은 만해평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개관식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북구 개운초등학교 정문 앞 골목길. 아파트 단지를 마주한 2층 규모의 작은 건물이 스님과 불자들로 북적입니다.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청년포교 거점불사를 추진한 대한불교 청년회의 만해평화센터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만해평화센터 건물 매입 이후 내부 공사를 거쳐 지난 20일 개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만해평화센터는 대한불교 청년회 수건 사업으로 이번에 1층 교육관과 2층 법당까지 20평 남짓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정각, 정법, 정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청년 불자들의 자립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규모의 공간이지만 앞으로 100년 안에는 200평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만해평화센터 개관식에는 대불청 지도법사인 현성정사주지 마가스님과 경산 원효암주지 화란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영배 성북구 국회의원 등 교계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마가스님은 이날 만해평화센터 개관을 기념하고 청년포교 활성화를 발언하며 발전기금 1,000만 원을 대한불교 청년회에 기부했습니다. 만해선사가 항일 정신으로 북향으로 지은 시무장의 자주 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곳입니다. 가슴속에 담아서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불사의 기반이 되도록 만해평화센터를 운영에 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만해평화센터 개관으로 창립 101주년 만에 무주택이라는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1920년 만해 스님을 위시해 대중이 모여 창립한 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교 활동을 이어온 맥을 보다 수월하게 이어가게 된 겁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도 이런 대불청의 성과를 축하하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만해평화센터가 포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주길 기원했습니다. 만해 스님의 기백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청년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실천하는 수행 공간에서 청년 포교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커다란 동력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앞으로 청년불자와 지역민을 위해 만해평화센터를 최대한 개방하고 법회와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평등법 제정에 불교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혐오 대상이 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법 제정 취지인데요. 원행 스님은 평등법이 제정되면 종교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박용진 국회의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대선 출마와 더불어 쟁점 현안으로 평등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OECD 선진국들 이미 1990년대부터 제정되었던 각종 동일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34개국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젊은 분이 되셨는데 평등법 관련해서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에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박 의원은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는 과정만큼 관련법 제정이 어렵다며 불교계의 지속적인 공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혐오 대상이 되거나 차별을 받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시기상조라는 이름으로 그냥 방치되는 일은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계가 우리 사회의 가장 넓은 품을 가지고 국민들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회적 약자들의 기운 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평등법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더 많은 용기를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원행 스님은 종교 간 불협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며 격려하고 일부의 잘못된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데도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종교 간의 어떤 불협이 생기면 큰 사회적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클 것 같아요. 양쪽을 다 아울러서 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시고 네. 실용적인 우선. 박 의원은 손흥민 선수처럼 넓은 영역에 대응하겠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사찰 문화재를 이용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이 활발한 연구와 새로운 시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제주 선덕사가 어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해 첨단 기술 AR을 활용한 동자승을 구현했습니다. 사찰 단위에서 첫 시도인데요. 전문가의 사찰 문화 해설도 진행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를 만족시키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아이들이 사찰 곳곳을 스마트폰으로 비추며 숨겨진 누군가를 찾는 데 열중합니다. 이윽고 9층 석탑에 숨어있던 동자승 묘정을 발견하고 묘정이 출제하는 불교 문제를 신중한 고민 끝에 답합니다. 지난 19일 제주 선덕사에서 진행된 찾아라 묘법 연화경 시연 현장, 자체 개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숨어있는 동자승을 AR 기술로 동기화한 프로그램은 사찰 단위에서는 최초의 시도로 큰 관심 속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동자승을 찾는 재미도 느끼고 경품을 받는 즐거움, 거기에 배움까지 학습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앱과 사찰 문화해설사 두 가지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좀 많이 해서 절 같은 데를 막 떼쓰면서 안 가가지고 그거 찾을 때 땀은 좀 났는데 배고픈 게 조금씩 잊어가면서 재밌고 문제는 어려웠는데 찾는 건 아주 재밌었어요. 함께 진행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인 사찰문화 해설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와 사찰을 함께 돌며 깊이 있는 해설로 사찰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불교를, 어른들에게는 사찰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운 프로그램들은 참가자는 물론 외부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절에 가면 좀 궁금했었거든요. 저건 왜 저러지? 근데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그 궁금증 많이 해결한 것 같아요. 일부러 찾아오기는 쉽지 않으니까 좀 큰 행사 있을 때 그럴 때 조금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연령대에 맞는 친절한 배려로 불교와 사찰 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제주 선덕사의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제주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도가 불교계 전반에 긍정적인 바람을 일으키기를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건희입니다. 원효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 무등산 천년고찰 원효사가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980년 출토됐던 유물들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대 세미나실. 무등산 원효사 창건설과 연대에 대한 열띤 토론이 한창입니다. 무등산, 원원충, 의사, 원효 이런 부분들이 연관돼서 12세기 전후에 무등산에 있던 어떤 사찰에서 원효의 창건설을 도입을 해서 서지학적 관점에 반박하는 출토 유물들로 본 고고학적 발표가 뒤를 잇고 토론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릅니다. 현재까지의 고고학 자료는 토기와 기와와 불상으로 볼 때는 통일신라 후반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광주 원효사가 주최하고 허나방 연구원이 주관한 무등산 원효사의 역사와 불교문화유산 주제 학술대회가 지난 18일 전남대 김남주 기념홀에서 열렸습니다. 1980년 대웅전 신축공사 당시 출토됐던 금속 불상과 소조불, 동경 등 유물들의 가치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천년 고찰 원효사 역사와 불교 문화 유산을 살펴보고 자연, 생태, 지질의 복원인 무등산과 함께 어우러져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980년 유물 발굴 현장에 참여했던 조현종 전 국립광주박물관장이 좌장을 맡아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토론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야 뭐 좀 나오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셔가지고 좀 스님께서도 파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법타 주지 스님께서 발굴을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만 본 거고요. 국립순천대 사학과 최인선 교수는 원효사에서 출토된 소조불에 주목하고 국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소형 소조불이 나온 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무등산 원효사만 있습니다.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불상이에요. 이 밖에도 최원정 교수의 불교문화유산 보존 방안, 무등산 자연생태와 연계한 김종일 연구원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로 원효사는 창건 역사와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을 재조명하는 한편 국가문화재 지정이라는 큰 발언을 세우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고성 운흥사가 지난 19일 호국영령과 국태민안을 위한 291주년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3월 원적에 든 쌍계총림방장 고산대선사 생전 영상법어를 시청하며 봉행된 영산대제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스님, 13교구 본말사 사암연합회장 이암스님, 주지 월암스님, 백두현 고성군수, 정점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영산대제는 보물제 1317호 운흥사 괴부를 모시고 봉행됐으며 삼신이운과 대령으로 시작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묵념과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주지 월암스님은 운흥사 영산제는 임진왜란 당시 국련극복을 위해 싸우다 숨진 승병을 포함한 모든 군사들의 극락왕성을 비는 자리라고 법석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단체들은 국내외에서 부처님 자비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NGO 협력체인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가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교계 NGO들의 협력체인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 구덜드 자선은행과 아름다운 동행, 지구촌 공생회, 더 프라미스 등 5개 국제개발협력단체로 구성돼 국내외에서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국회가 어제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관리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각 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 기획과 운영, 사례 연구,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이 협의하면서 어려운 점이 생기면 같이 해결해 나가고 또 먼저 진행한 단체들은 그의 경험을 토대로 같이 공유하면서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사로 나선 강도욱 만보사와사 대표는 먼저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공감한 것을 문서화하고
또 프로젝트를 논리적으로 잘 기획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대만큼 모든 게 성과가 따라오는 일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방향,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 방향, 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할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나하나씩 가시면서 마치 조각의 걸작품이 이렇게 깎이듯이 깎여가면 언젠가 걸작품이 돼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강도욱 대표는 또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물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러 다른 기관들의 프로젝트를 분석해보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개발협력의 여러 프로젝트들이 현장에서 많이 진행돼 왔을 텐데 그런 프로젝트들에 있는 여러 배움들,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해보고 찾아보고 또 활용해보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국회는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람일 선원이 지난 20일 삼성각 불사를 회항하는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법어를 통해 평소 기도하는 불자는 삶의 태도에서도 차이가 난다며 간절함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뤄내는 바람일 선원 불자들의 기도 원력이 큰 결실을 이뤄냈다고 격려했습니다. 올해 4월 큰 법당과 선방 완공으로 불사를 회항한 바람일 선원 주지 인해 스님도 불자들의 발언으로 시작한 삼성각 낙성으로 우리 절은 교육 도량이면서 기도 도량의 위상을 모두 갖추게 됐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현판식을 가진 삼성각은 통도사 상령각을 본뜬 전통 맛배지붕 양식으로 칠성, 독성, 산신탱화를 모셨습니다. BTN 불교TV 진심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대풍 범각 스님이 도심포교당을 마련했습니다. 부산 대각정사 주지 대풍 범각 스님은 지난 19일 부산 남구 용호동에 도심포교당 우리절 대법화원을 마련하고 사천 신해사 회주 무공 스님을 증명법사로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범각 스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도록 우리절 대법화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힐링 사찰이자 문화 사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도심포교당 우리절 대법화원은 총 826제곱미터 규모의 300명이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오는 11월경 정식 개원 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전북 김제시 전통사찰 용봉사가 경내 무량수전의 삼존불 개근불사를 회항하고 지난 19일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교도소 재소자들 교화에 앞장서온 정읍 일광사 승천스님과 군산 성흥사 회주 송월스님을 증명으로 전라북도 영산제 보존회 스님들 집전으로 봉행됐습니다. 주지 법전스님은 35년 전 구봉스님이 조성하신 부처님께 새로운 금옷을 입혀드리게 돼서 감개무량하다며 불사에 동참한 불자님들께 큰 가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선 정조 때 창건돼 동학농민운동으로 불타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용봉사는 1897년 중창 후 현 주지 법전스님이 주석하면서 김제시 전통사찰로 지정됐습니다. 일본의 한 사찰이 대형 관세음 보살상에 마스크를 씌우며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여성 수행자들을 위한 거주시설이 지역사회와 오랜 협의 끝에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외 불교 소식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7m 높이의 관세음 보살상에 4명의 인부가 마스크를 씌우고 있습니다. 가로 5m, 세로 4m, 무게 35kg의 마스크를 씌우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보살상이 있는 일본 후쿠시마 호코쿠지 별원 측은 지난 2월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 과정에서 마스크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관세음 보살상은 33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아기를 안고 있어 임산부의 순산과 신생아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원은 일본이
코로나19에 대해 완벽히 통제가 가능할 때까지 마스크를 유지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를 기원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지난 20일 기준 78만 명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률은 1.8%입니다. 캐나다 불교단체 그레이트 위즈덤 부디스트 인스티튜트는 지난 14일 당국으로부터 대규모 기숙사 시설 건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숙사는 수년 전부터 계획돼 있던 것으로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가을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는 늘어나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1,400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짓는 것이 목표이며 이번에 허가된 기숙사는 175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구니 스님 500여 명이 협회에 소속돼 있지만 점차 증가해 터전에서 밀려날까봐 두려워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난해부터 설득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님들은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집을 다시 매각하고 대화에도 적극 나서 자신들이 얼마나 이 지역을 사랑하는지 어필했습니다. 허가 통보를 받은 스님들은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역사회와의 관계 설정과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온라인 무료 강연 고인사이드 13번째 강연이 내일 오후 8시 BTN 유튜브를 통해 열립니다. 강사로 나서는 이창재 중앙대 교수는 평화로운 죽음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죽음을 대비하는 지혜를 풀어놓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의 마지막을 담은 다큐멘터리 목숨을 연출해 큰 울림을 준 이창재 교수는 죽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죽음이라는 상황을 성찰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창재 교수는 죽음을 인식하는 인간의 시선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망각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예정입니다. 인천 동국명상원 원장 종현 스님이 8번째 산문집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 출판과 함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난 19일 동국명상원에서 열린 북콘서트에는 국제전법단장 개성스님,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유정복 전 시장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으며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종현 스님은 코로나19로 일상을 내려놓고 멈춰있는 동안 사색하고 쓰며 말한 것들을 책에 담았다며 차별적 사랑만 가능한 이분법적 사고를 내려놓아야 보편적 사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동국명상원은 나눔 미학센터 기공식을 열고 한국 전통식품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한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불교 어린이 청소년 연합과 동년 광주지구가 주최한 광주 연꽃문화제의 시상식이 지난 19일 광주 동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14회를 맞는 광주 연꽃문화제는 코로나19로 현장 행사 대신 비대면으로 주제를 정해 글짓기와 그림을 한 달간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총 462명이 참가해 글짓기 17명, 그림 69명의 어린이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이날 시상식을 갖게 됐습니다. 광주 전남 불교 어린이 청소년 연합과 동년 광주지구는 미래불교의 주인공인 지역 아이들이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